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바로 댓글 소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차는 더 배고파 봐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단합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주제가 하나 생겼을 때 좀 호응을 해서 폭발적인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도 이 댓글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개별 아니면 회사나 법인 넘버는 사지 마세요. 몽땅 사기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지입번호 가지고 장난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은 개인 거를 소지하는 게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간혹 보다면 지입 사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에 완제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서 지입번호나 지입 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예, 예. 저희들이 뭐 지입 사기, 뭐 지입회사 자꾸 얘기하니까 운수회사가 다 나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운수회사도 많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 몰지각한 회사들이 지입 사기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부도나는 회사가 있어서 운임 떼이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운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런 보험을 드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선사에서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애치를 해서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주선사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주선사에서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주선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주선사에서 이런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하고 한 10여 차례 통화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삿짐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삿짐을 마무리한 곳에서 돈을 못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청에 청구를 했는데 원청에서 이걸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반려가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한테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소액환 재판을 하라고 해서 다시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운임비 못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협회 반강제로 돈 뜯어감 이랬는데 협회가 하는 일도 없는데 협회비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자주 섞인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협회가 얼마나 안 좋게 돌아가는 거냐. 협회비를 받았으면 우리 기사님들 권리와 보장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협회를 가입했다가 탈퇴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는 거니. 의료복지 카드도 사용 못하겠지만 요즘은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만들고요. 취업신고라는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취업신고 명목으로 해서 또 돈을 받아가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취업신고마저 안 하게 되면 의료복지 카드를 사용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에서 우리 기사분님들을 위한 일은 안 하고 협회비 받는 데만 골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협회장 직선제 될 때까지 투쟁하고 미행 시 협회비 납부 거부합시다 그랬는데 협회 직선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직선제가 돼야 되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체육관 대통령 뽑듯이 대의원 몇 명이 협회장을 뽑냐고요. 네. 이거 지금 불합리해가지고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 자체가 안 돼요. 저희가 저번에 국회에 갔을 때도 화물협회는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하니까 그 국회 보좌관이 어디서 관할하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아마 관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이걸 시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협회장은 직선제로 기자들이 직접 뽑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네. 예, 예.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직선제인데 이런 큰 그 이권 단체가 직선제를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게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많아요. 이거 협회장을 위한 협회지 어디에 기사들을 위한 협회냐고요. 협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그 협회장을 회원들이 뽑는 게 맞는 거지 대의원 몇 사람이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체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회가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안 맞습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주한테 단가 얘기해서 주선사에서 24시 얘기해서 전화 왔네요. 왜 화주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즉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그거를 얘기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정 수수료화가 답인데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주선사들, 그리고 안타까운 건 화물기사분들도 조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가 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여하튼 두 분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얘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화주들이 주선사에 오다를 냈을 때 20만 원짜리 오다를 보냈을 때 주선사에서 일을 보낼 때 그 금액을 오픈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칼질을 해버리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 기사분 목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기사분님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은 금액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선사들이 잘못된 관행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오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20만 원짜리 오다를 주셔서 그대로 다 오픈했을 때는 화주들도 내가 20만 원에 의뢰해서 20만 원 기사복으로 가나보다 했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은 20만 원짜리 오다가 10만 원도 안 돼서 갔을 때는 20만 원에 갔는데 10만 원도 안 됐네? 그러면 화주들이 다음에 갈 때 20만 원을 주겠냐고요. 더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선사들이 이거는 시정해야 될 문제죠. 네. 예, 예. 정상적으로 다 요금을 올린 거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금액을 오픈시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자기네들이 감췄으니까 그게 드러나니까는 그걸 오픈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예.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전기차 영업 넘버는 처음에 공짜로 받은 건데 지금은 돈 받고 팔아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 댓글 엄청 많이 달리던데요. 저희가 수차례 방송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전기차 넘버는 사업이 종료되면은 관할 구청에 다시 반납을 해서 감차됩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기존에 디젤이나 LPG에 붙어있던 남바를 사서 본인 전기차에 부착했을 때 이 남바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준 남바는 사고 팔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분 아마 저희 영상을 우연히 한번 봤나 봐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근본적인 얘기지만 국회의원을 업종별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 출신 국회의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그래야지 변할 듯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이분 얘기 뭐 정답인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세분화돼 가지고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교통부, 건설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분 얘기처럼 직능별 단체로 해서 비례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분 얘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댓글은요. 안전운임제는 굉장히 잘 만든 법입니다. 전 품목 확대하면 끝납니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전 품목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 그게 그렇게 잘 됐으면은 주선사에서 그렇게 칼질을 하겠냐고요. 예, 예. 새 정부 들어서 안전운임제가 이제 3년 그 한시 기간으로 해서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전체적인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그게 적용되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에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화물 노조 설립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현행 있는 협회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어차피 보면 협회도 하나의 노조예요. 노조인데 현행에 있는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직선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변화를 시켜야지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법정 단체가 아니더라도 임의단체로 설립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가능해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화물 운송에 문제점이 많아 운송자가 견디지 못해 이탈 조짐이 많은데 운송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도대체 국토부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댓글을 달았겠어요. 그죠? 제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이나 택시를 예로 들게 되면은 택시 같은 경우는 화물에 비해서 월등한 좋은 조건이 많이 눈에 보여요. 유류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는
이러는 만큼 풀로 지원을 해주고 정해진 리터가 없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정해진 리터에서 그 리터밖에 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유류 지원금도 풀로 줘가지고 이러는 만큼 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차량을 구입할 때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특수세 면제가 되질 않지만은 택시 같은 경우는 특수세 면제가 되는 거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차고지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화물차는 되지도 않는 차고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게 불합리한 게 택시 쪽은 그래도 적은데 화물 쪽은 너무나 눈에 드러나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죠. 네. 예. 이런 걸 개선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화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급회기 협회장이 직선제로 해가지고 협회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10년, 20년 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할 거예요. 예. 저희 같은 유튜버라도 화물인들을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와지였습니다.